네,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런 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냥 클래시컬 일렉트로다이나믹스에서 어떤 이런 스캐터러가 있을 때 그 크로스 섹션을 이제 구해보면은 그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랑 그 처음 그거의 위치에 따라서 붙는 어떤 이제 페이즈가 이제 붙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그러면 이런 이제 페이즈가 그러니까 모멘텀 트랜스퍼에 해당하는 그런 페이즈가 붙고 그 페이즈가 이제 포지션에 의존하는 식으로 나와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함께 두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오는데 이 텀이 그 다이아고날 텀이랑 오프 다이아고날 텀으로 쪼개면은 그 다이아고날 텀은 이제 기본적으로 n에 비례해서 이제 커지고 오프 다이아고날 텀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캔슬되거나 그냥 그게 도미넌트 효과를 못 주게 되는데 좀 특정 상황 이 모멘텀 트랜스퍼 곱하기 그 스캐터러들이 이제 흩어져 있을 때 이것들이 그 스페이셜 디멘션을 D라고 했을 때 그것들이 이제 곱한 값이 작을 경우에는 어떤 코어런트 스캐터링 리전으로 간다. 이거를 조금 더 정량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스캐터러들이 있을 때 이게 결국은 그 일렉트로마그네틱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물론 이건 이제 모멘텀 트랜스퍼라서 조금 해석이 애매해지긴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이 전자기파가 이것들을 이제 조금 굵직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그러니까 그 페이즈가 어느 정도 그 스캐터러들이 균일하게 이제 주어졌을 때 이제 그 n 스퀘어 인핸스먼트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럼 이제 오늘은 그 뭐 이런 결국은 모델로 가는 건데 근데 약간 이제 조건이 좀 필요해서요.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제가 지금 적고 있는 노트는 나중에는 한번 올릴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저는 그래 전까지 완성을 해서 근데 그게 레퍼런스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보니까 뭐 사쿠라이든 아니면 다른 좀 일렉트로 마그네틱 인터랙션 다루는 그냥 대학원 양자학 교재 보면은 뭐 대충 기본적인 거 다 나와 있어서 그냥 그렇게 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스캐터링 프로세스를 물론 할 수도 있지만 그 조금 스폰테니어스 이미션 같은 그런 상황을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상황은 어떤 어떤 아톰이 있고, 뭐 다르게 할 수도 있 아톰인데 이제 이거는 이따 excited state, ground state 이런 얘기도 할 거고요. 아톰이 뭐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한 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가 있고. 이거를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다 허용을 하겠지만 이따가 어떤 짓거리를 할 거냐면 얘가 캐비티 안에 있다라고 이제 이제 실제 실험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얘가 캐비티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퀀타이제이션을 시켜도 그 람다가 이제 어떤 길이에 이렇게 된다는 거는 프리퀀시가 어떤 캐비티 프리퀀시에 이제 정수비로 주어진다 이런 조건으로 이제 주어지는 거고요. 이따가는 그리고 이제 이것들 사이의 인터랙션을 또 고려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서 그 스캐터링 상황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를 줬다가 내렸다가 이런 상황을 생각할 거니까요. 저번과 같이 멀티폴로는 안 넘어가고 오늘은 철저하게 이제 일렉트릭 다이폴 관점에서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얘기할 때도 마그네틱 모노폴 저번에 그냥 잭슨 따라가면서 얘기했었는데 마그네틱 모노폴은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일렉트릭 모노폴만 얘기를 똑같기 때문에. 아, 다이폴이죠. 네. 뭔 소리야. 그래서 우리가 해밀토니언을 한번 써보면은 필드 더하기 인터랙션 같은 이제 꼴로 나올 텐데 우리가 이거는 이제 그 클래시컬한 상황에서는 뭐 다음과 같이 이제 쓰여질 거고 프리 필드의 경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를 다 적절히 퀀타이제이션 했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결과인 뭐 벡터 이런 거는 좀 적당히 죽여서 쓸게요. 지금 일일이 다 쓰긴 힘들어서. 이런 이제 특정 그 모멘텀 모드마다 이제 퀀타이제이션이 되어 있는 이런 형식으로 나오고 이때 이제 뭐 나중을 위해서 이런 A 필드는 뭐 여기는 지금 해놓긴 했는데 이따가 바로 이거 죽일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상관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플롱 이제 뭐냐 플롱 게이지를 이제 잡았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 그 제로스 파트는 사라지고 이제 다음과 같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 이제 아톰 파트를 생각을 하면은 인터랙션 파트는 결국은 이제 미니멀 커플링으로 그냥 얻어낼 거거든요. 플러스 이 파인데 일단 이거는 뭐 무시하고 가겠고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물론 사실은 조금 제가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몇 가지 어프로크시메이션들을 막 걸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그 여기가 원래 이제 당연히 양자역학이고 A는 X에 의존을 하니까 커미트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보통 두 가지로 논거를 들더라고. 일단은 우리가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가 어떤 스캐터러가 되게 아톰이 되게 로컬라이즈가 돼 있다고 가정을 해서 이 A에 들어가는 X 햇을 X 제로라고 가정을 하면은 X 제로의 값을 대입을 하고 그냥 뭐냐 X 파트는 그냥 Q 넘버가 아니고 C 넘버로 생각을 해서 커미트를 강제로 이제 시켜주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거는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Q 넘버긴 하지만 X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나를 취하는 게 있고, 다음과 같은 식으로 X 제로의 값을 대입해서 그런 어프록시메이션을 취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사실은 이거 논 커미트 하는 파트 따로 떼서 보면은 이제 P를 그레디언트 연산자로 바꿔서 생각을 하면은 그 포지션 스페이스에서 그게 결국은 쿨론 게이지에서 A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가더라고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커미트해서 그냥 바꿔치는 걸로 생각을 한다고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결국은 어느 정도 좀 계속 어플리케이션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파트를 그냥 퓨어 H 해수로 H 해밀턴의 A로 정의를 하고 여기를 인터랙션으로 이제 정의하는 그런 장난질을 우리가 했었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쪽 보니까 뭐가 많은데 뭐 몇 가지 이제 코멘트를 하고 좀 넘어갈 만한 거가 이 뭐 양자역학 교과서 봐도 이쪽 파트는 이제 크기를 보면은 이거 아니면은 그 필드 이제 퀀타이제이션 한 파트랑 비교를 했을 때 크기가 굉장히 작다. 대부분의 우리가 어떤 작거나 아니면 중간 정도 되는 인텐시티를 갖는 그런 빛에 대해서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를 하고 이 파트만 이제 쓰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제 가려고 하거든요. 일렉트릭 다이폴 인터랙션이라는 걸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여기서 직접 하진 않겠지만 그 게이지 변환을 하는 게 그 유니터리 이제 해밀토니안에서 유니터리 변환을 이제 하는 거에 해당을 한다고 하고 다음과 같은 이제 저는 이거 네, 안 써놨구나. 근데 뭐 대충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이거였던 거 하여튼 이런 유니터리 변환을 이제 그 HU 인버스 이런 식으로 가로주면은 다른 파트는 괜찮은데 저 인터랙션 파트가 이제 형태가 그 일렉트릭 다이폴 인터랙션 형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디테일을 쭉 봤는데 솔직히 좀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지금 이거 모델을 결국은 빌드해서 그냥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아서 이거를 막 디테일하게 정리를 하진 않았고요. 이제 또 다른 방법은 그 우리가 지금 여기서 미니멀 커플링을 했었을 때 얘가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거에 해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은 뭐 P 키네틱 모멘텀이라고 해서 그 구별을 했잖아요. 그렇게 갔을 때 우리가 다음과 같은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다. 노트는 입표기법을 안 했는데 그냥 갑자기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가보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관계식이 성립을 하고 키네틱 모멘텀에 대해서 이제 그
differentiation이 이제 적용이 되고 양변을 다음에 이제 벡터 포텐셜 연산자로 이제 내적을 한번 취해 줄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 양쪽을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뭐 그 헷 이런 거 대충 쓸게요. 플러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좌변은 아까 우리가 봤던 인터랙션 텀하고 이제 같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우변을 조금 그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스캐터러가 있고 일렉트릭 필드는 이제 오실레이션 하는 그런 형태로 나오고 이제 그런 포지션 같은 것도 이제 그 픽스가 돼 있고 그 차지의 렐레티브 차지의 포지션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스페이셜 포지션은 가만히 있는데 일렉트릭 다이폴을 유도하는 그 포지션이 지금 움직인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째로 움직이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그 이제 다음과 같은 꼴로 우리가 풀어서 이제 썼는데 얘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를 그 마이너스 차지가 들어가 있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해주면은 잠시만요. 잠시만 질문이요. 네네. 그,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 네네. 그, 그 토탈 데리베티브 하실 때, 얘가 그, DT에서 라운드 T가 되는 이유가 아까 그 말씀하신 거랑 연관이 있는 건가요? 포지션을 아, 보지 않아서? DT에서 라운드. 아니, 사실 제 노트에는 라운드로 써놓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서부터 라운드인 거예요, 원래는? X는 토탈이 맞아요? 뭐, 그렇죠. 그 X는 저는 뭐 T에 대한 X는, X는 함수기만 할 테니까. 토탈, 네. 토탈이나 파셜이나 다를 게 없고, 그럼 이제 A에 적용을 할 때 이게 파셜로 들어가야 되는지 토탈로 들어가야 되는지. 이제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가 지금 그 위에서 지금 저도 이제 그냥 별 생각 없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A에서 그게 상관이 없어야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A에서 그러니까 X를 통한 타임 디펜던스는 이미 죽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저기서 A는 이미 X0의 그러니까 Q 넘버가 아니고 그 C 넘버 X0를 박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X에서도 지금 파셜이랑 그거랑 그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X가 T에만 의존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근데 여기서 A 연산자 자체가 지금 여기서 이거를 이제 그 적용을 한 X0로 거죠. 놓고 해서 음, 그러면 이제 물론 지금 제가 퀀텀이랑 그거를 그냥 나이브하게 가고 있긴 한데 그냥 나이브하게 쓰면은 뭐 잠시만요. 대충 뭐 아니지 맞나? 맞죠? 라운드 X, 라운드 A.
그 좀 풀어서 쓸게요. 네. 좀 순간 헷갈려서. 이제 그죠. 뭐 플러스 이렇게 돼야 라운드 되는데 T. 지금 네. 이거를 이제 이미 엑스에 대해서 컨스탄트 하다고 잡아놓은 그 밸류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음. 앞에서 그 소위 말하는 제가 설명 안 했지만 그 이, 아까 그 말씀하신 거랑 같은 거죠. 그 네, 포지션을 잡고서 이제 그 포지션 안에서만의 그 그쵸. 변화를 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쵸.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잡아놓고 이 안에서 아톰이 있으면은 살짝 유도되는 그 렐레티브 차지의 포지션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네네. A 밸류는 그 약간의 바리에이션에 대해서는 이제 센시티브하지 않다라는 어프로크시메이션을 깔고 가는 거예요. 음. 아, 제가 그 부분을 놓쳤던 것 같네요. 아,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말 안 했는데 이거를 그 다이폴 어프로크시메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이제 그래서 이제 저기서 파셜로 하든 뭐 DA로 하든 그거는 이제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좀 말을 잘못 그러면, 네네. 아, 네. 아니요, 말씀해 아, 주세요. 너무 깊게 파고드는 것 같은데 별거 아닌데 네네. 그 지금 DXDT로 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이 상황은 토탈이 맞죠? 그죠? 이 상황은 맞을, 토탈이 맞고 잠시만요. 킨틱 모멘트. 한번 지금 말 나온 김에 잠깐, 근데 위키피디아에 바로 안 나오네. 네,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네. 토탈이. 그러면 그냥 아사리 토탈로 쭉 쓰는 게 낫지 않나요? 그게 나을까요? 어차피 A도 그냥 그거니까. 그, 저라면 그 AX0를 아예 새로 디파인을 해서 할 것 같아요. 음, 아니면은 계속 A T, X0라고 계속 써놓던지. 음, 그냥 너무 귀찮아서 지금은 좀 생략을 한 거긴 한데 이거를 미팅을 할 때는 네, 따로 강조를 확실하게 하든 아니면은 그 따로 디파인을 해놓고 하든 해야겠네요. 네. 프라임을 붙여서 하든 뭐 어느 쪽이든 알겠습니다. 이게 좀 너무 나이브하게 한 거 아니요, 같네요. 아니요, 아니요. 뭐 좋죠. 네, 제가 조금 이거 교수님한테 많이 조인트 까여가지고 아, 좋습니다. 이거 그 원격 회초리 만든 그 어쨌든 예. 네.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왔다고 할게요. 여기까지 왔고 제가 아까 말을 이제 잘못했는데 그 다이폴 오퍼레이터는 얘가 이제 다이폴 오퍼레이터에 해당을 하는 거죠. 제가 여기 띄워놓고 있는 PDF 노트에다가 지금 거꾸로 제가 써놔갖고 지금 순간 헷갈렸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고 그럼 이쪽 파트가 이제 문제인데 이거는 저는 지금 이제 저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피해 가려고 약간 그 특정 상황을 깔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그 이제 힘이 유도가 되고 그거에 의해서 포지션도 이제 유도가 되는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가 이쪽 방이면 포지션도 어느 정도
그 인 페이즈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이런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사인이랑 코사인 형태 같은 거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얘를 이제 미분한 게 그 얘가 이제 P의 뭐라고 해야 되지? 모멘텀의 이제 비례를 아니죠. 이건 필요 없고. 이게 있고 E라고 하는 거는 A의 이제 타임 디퍼런시에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코사인이나 사인 같은 형태를 했다라고 하면은 A는 사인에 해당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조금 더 엄밀한 논증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얘기는 얘랑 얘랑 얘가 roughly 2분의 파이만큼 이제 페이즈가 이제 돌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일반적인 벡터 관점에서 보면은 roughly 이제 0이다. 그래서 타임 에볼루션을 취해도 타임 에버리지를 취해도 그 페이즈 동안 계속 어느 정도 거의 오소고날하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저 파트는 그냥 0에 해당을 하고 대략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위에 나왔던 이 인터랙션 파트를 다이폴 모먼 이제 다이폴 오퍼레이터랑 일렉트릭 필드 오퍼레이터로 이제 근사를 하겠다. 라는 것까지를 이제 대략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뭐 S도 안 쓸게요. 어차피 이제 곧 없앨 거라서. 폴라라이제이션도 뭐 상관없으니까. 일렉트릭 필드도 이제 제로스 파트, 그 2분의 1 파트도 제가 빼고 이게 쓰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쓸 수가 있고. 그리고 프리 아톰에 대한 파트가 남아 있고. 그리고 인터랙션 파트는 이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어섬션을 이제 몇 개를 좀 더 깔 건데, 어섬션을 일단 깔아놓고 한두 개를 다시 해제를 하면서 모델로 나아갈게요. 왜냐하면 전부 하나하나가 다 너무 좀 이쪽 업계에서 좀 유명한 모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좀 패스하긴 좀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아까 캐비티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금 수많은, 그러니까 이 스캐터러가 있고, 수많은 레디에이션 모드를 다 지금 할 수 있었지만 생각 안 하고 이거 자체가 어떤 캐비티 안에 있어서 당화가 이제 람다라고 하면은 어떤 캐비티 프리퀀시가 이제 정의가 될 것이고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그 일렉트릭 필드 이제 해밀토니안 파트는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토믹 해밀토니안 파트인데 이제 그냥 그 2분의 1 뭐 에너지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저도 조금 좀 마음이 좀 그러긴 하더라고요. 왜 다른 것도 찾아보니까 그냥 이거 자체를 투레벨 스테이트로 이제 간주를 해서 그러니까 아톰이 전자 구름이 이제 이렇게 그냥 S 퍼져 있을 때랑 이제 이렇게 좀 몰려 있을 때 이게 2단계로 생각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라운드 스테이트,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로 생각을 하면은 결국은 사실 익사이티드 스테이트
그라운드 스테이트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 어차피 아이덴티 이거를 제가 1000이라고 하고 얘를 0001이라고 하고 딱 아이덴티컬 파트는 뺄 수 있잖아요. 어차피 그 전체 레벨은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한다. 혹은 앞으로 그 표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뭐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인터랙션도 이제 써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어떻게 써줄 것이냐. 이거를 한번 한 스텝 더 가면 먼저 인터랙션 오퍼레이터를 그러니까 다이플 오퍼레이터를 다음과 같이 사실 이것도 이제 1차원으로 대충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벡터 일단은 살려서 쓰겠습니다. 그 이제 다음과 같이 펼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다이아고널 파트로 남을 텐데 그 페리티 연산을 가했을 때 다이플 오퍼레이터가 이제 플립이 되던가요? 그래서 excited state 그게 맞죠? 플립, 저, 죄송하네. 다시 얘기해 그러니까 주실 수 이게 있어요? P 되고 P 좀 안 좋긴 한데 이렇게 걸었을 때 네, 얘가 마이너스 D가 나왔을 거고 뭐 그 오퍼레이터 변화에 대해서 이 excited state들은 이제 변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2가 나와서 0이 되고 그라운드 스테이트 또한 마찬가지라는 이제 논리로 이제 다이아고널 파트는 이제 날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트랜지션만 시키는 오퍼레이터다 이거죠. 이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 오퍼레이터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네, 그렇죠.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받아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를 만드는 연산자로 시그마 이제 플러스로 디파인을 하고 얘는 시그마 마이너스로 디파인을 한다. 그러면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다이폴 모멘트 오퍼레이터 오프 다이고널 파 얘가 리얼 연산자. 왜냐하면 얘는 X 연산자의 비례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리얼이라는 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저 코에피션트도 이거 참 이거 갈 수 있나? 별 생각 없이 하긴 했는데 일단 제가 리얼로 놓겠습니다. 지금 계산을 다 리얼로 놓고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저도 솔직히 이거 하면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거 하다가 보니까 여기 강의록 같은 거랑 좀 팩터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팩터가 안 맞아서 이게 어디가 차이가 나나 하고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보니까, 제가 여기 필드는 처음부터 이제 타임 디펜던트하게 이제 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물론 제가 이제 이거를 타임 디펜던트 오퍼레이터로 가려고 하면은 그 A에다가 이제 먹여서 타임 디펜던트한 오퍼레이터로 이제 가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하이젠베르크 픽처 아니면 인터랙션 픽처에서 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실은 조금 잘 해놔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어디서 고쳐야 되는지 제가 조금 감을 못 잡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D도 원 제대로 하면은 여기에 이제 인터랙션 픽처로 가서 익스포넨셜 그 여기 오메가 어딨지? 아, 그쵸. 익스포넨셜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I 오메가 제로 T에 해당하는 팩터가 여기에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이제 이것도 인터랙션 픽처로 가서 하겠다라고 해놓고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좀 그, 어, 마음에 아주 드는 건 아니긴 한데요. 일단은 제가 그 팩터를 넣고 일단은 식을 진행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 그 인터랙션 픽처로 갈 때 그 해밀토니안 넣어서 하면은 나오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내 여기서 처음부터 다 같이 인터랙션 픽처에서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스텝에서 이거를 잘 처리했어야 된다고 하는 게 맞았을까에 대한 지금 좀 고민이 있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쨌든 해밀토니안 픽처에서 인터랙션 픽처로 어딘진 모르겠지만 간 거죠. 네. 그쵸?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는 처음부터 타임 디펜던트 한 필드 오퍼레이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임플리시트 하이젠베르크 혹은 인터랙션 픽처를 쓰고 있었던 거고. 근데 다른 거는 제가 별 생각 없이 슈레딩거 픽처로 가다가 하니까 이제 순간 그 강의록이랑 팩터가 달라서 했는데, 여기서도 지금 그걸 명시적으로 어디서 바꿨는지 지금 좀 제가 놓친 것 같아요, 그거를. 그래서 이, 근데 지금 빼고 하셨잖아요. 네. 그 타임 디펜던트를 A에다가 그러니까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에다가 넣고 지금 디라이브를 한 게 아니지 않아요? 그러지 않았죠. 아니, 근데 이제 제 말은 슈레딩거 픽처면 그거마저도 없는 거잖아요. 잠시만요. 옆에, 음. 사실 근데 그게 그 메인 결론에 중요하진 않긴 한데, 근데 뭐, 어떤 스타일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되게 집요하게 따져두는 분들이 좀 있지 않나요? 이제, 아니, 뭐, 아직 열흘 남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맞추면 되는데, 지금 저도 이제 어제부터 좀 쫙 보다가, 지금 팩터가 뭐가 안 맞는데 지금 못 찾아가지고, 이거는 일단 제가 좀 나중에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제 강의록에도 처음에 그 얘기를 없었거든요. 스스슥 하다가
아, 이렇게 하면 된다 하길래 그래, 되나 보다 하고 그 해밀토니아를 그냥 받아들여서 그게 되는 거 맞지 하고 이제 사용하고 있다가 진짜로 노트를 적으면서 그거를 쫙 따라가니까 어느 스텝에선가 지금 이게 들어오는데 지금 정확히 못 찾았어요, 사실은. 이거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이거 슈레딩거 픽처가 타임 디펜던트가 없는 게 맞나요? 탭, 슈레딩과 픽처는 타임 디펜던시가 스테이트에 있죠. 아, 네, 맞네요. 네. 뭐지 그럼? 그래서 사실은 제 생각에 그냥 더 차라리 좋은 소리는 그 E 구한 다음에 E는 이제 이거가 나오겠죠. E 구한 다음에 타임 디펜던시를 그냥 여기다 흡수시켜서 해놓고 그냥 쓰는 게 더 나은 것 같긴 하거든요. 거기다 해놓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굳이 이제 그 이거 정확히 말하면 이제 남을 속이기 위해서 속이려고 하면은 이렇게 해놓고 마이너스 그거니까 하면은 이제 그 KS 썸도 없죠. 그러면은 I H 오메가 캐비티였으니까 E 엡실론 제로 V T exponential I K X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좀 제가 안 썼는데 타임 디펜스를 그냥 여기다가 넣어놓고 그냥 진행하면은 숨어 보이는데 실제로 하면은 이거에 대항하는 팩터는 이 문헌에는 등장하는 것 같아요. 강의록에서. 근데 지금 이 자기도 그거를 그냥 어디다 숨겨서 써놔가지고 지금 좀 당혹스럽긴 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이 사람이 하는 스텝을 제가 다 따라갈 필요가 없으니까 스텝 보다가 어디 순간에서 끊긴 것 같은데 지금 그 파트는 제가 아직 못 찾아가지고 그건 이제 찾아야 되고. 근데 저 팩터에 대한 설명이 슈레딩거 픽처에서 하리젠버그 픽처에서 픽처로 넘어가면서 생긴 거라고 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설명이 아, 없다고요? 근데 등장을 해요. 갑자기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제가 이 그 문헌을 통째로 다 본 게 아니니까 아, 뭐, 네. 100 몇십 페이지 되는데 이제 중간에 어느 스텝에서 유도를 넣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간에 세미 클래시컬 리밋에서는 들어와 있다가 그냥 퀀텀 모델에서 이제 어차피 그 나중에 다 리디피니션에서 없애버리거든요. 그 어차피 그 A랑 A 대거에 정확히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한 파트가 붙어 있기 때문에 리디피션에서 없애고 문제를 풀더라고요. 음. 그래서 계속 그게 있어야 되는 게 계속 없어지니까 정작 필요하려고 할 때 조금 애매해지는 게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폴라라이제이션도 서큘러가 아니고 트랜스버스라고 가정을 하고 엡실론도 밖으로 꺼내면은 이제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이거를 안 쓰고 안 쓰고 한번 해보면은 그 마이너스 이거는 잠시만요.
마이너스 i 다음과 같은 형태로 써져서 지금 이 파트만 제가 풀어서 쓰면은 뭔가 D에다가 넣었다가 꺼낸 느낌 같기도 하네요.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타임 디펜던시를 뒤에다가 네. 컴플렉스로 정의를 했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제가 그럼 거기서 놓쳤을 수도 있겠네요. 음, 좀 러프하게, 오늘은 좀 러프하게 하신다고 이제 그냥 바로 리얼로 때리고 했잖아요. 네. 아마 거기서 미싱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한번 그거는 그러면 한번 그냥 다 펼쳐놓고 맞춰보긴 해야겠네요. 그 파트는. 왜냐하면은 아, 그게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기서 두 개를 날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걸 하는 어프록시메이션이 있고 안 하는 어프록시메이션이 있는데 이걸 날리는 걸 이제 로테이팅 웨이브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로테이팅 웨이브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 하려면은 그 여기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에너지 파트를 다 살려서 썼으면은 이제 여기에 붙는 파트가 이런 파트가 붙고 여기 두 개에는 여기에는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다음과 같은 파트가 붙거든요. 오메가는 전부 다 포지티브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타임 에버리지를 취할 때 뒤쪽에 있는 텀은 빠르게 에버리지 아웃이 되잖아요. 첫 번째 텀보다. 그리고 사실은 네. 위쪽 거는 그 제가 캐비티를 잘 조절만 하면은 아니면은 그 아토믹 투 레벨 시스템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자기장으로 처음부터 이거를 원, 투 이렇게 그라운드 익사이드 스테이트로 잘 튜닝을 했다든 어쨌든 둘 다 튜닝이 가능한 값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레조넌스 컨디션을 만들어줄 수 있는 뒤쪽은 이제 그게 성립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 뒤쪽을 날리는 소위 말하는 로테이팅 웨이브 어프록시메이션이라는 걸 쓸 수가 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여기에 이제 그게 들어가요. 얘는 포톤 필드를 한 단계 낮추는 거잖아요. 포톤 필드가 낮아졌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오픈 시스템을 생각 안 한다면은 아톰이 흡수되면서 아톰 익사이테이션을 올리는 거랑 이제 커플이 돼야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포톤 익사이테이션이면 아톰을 이제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디익사이테이션 오퍼레이터랑 이제 커플이 돼 있어야 되는 건데 아래쪽에 있는 두 가지는 아톰도 올리고 이제 그 포톤도 올리거나 아니면 아톰도 디익사이테이션 시키고 포톤도 이제 디익사이테이션 시키는 그러니까 물론 어프록시메이션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지만 에너지 컨저빙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텀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파트를 이제 강제로 이제 날려버리는 그 어프록시메이션을 로테이팅 웨이브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모르겠네요. 근데 사실 저 어프로시메이션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직은 저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사실 A랑 그 시그마 마이너스가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가능은 하잖아요, 사실. 그쵸. 그러니까 그 그 물리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E가 붙냐, ED가 붙냐, 그러니까 EG 그라운드가 붙냐, 익사이티드 스테이트가 붙냐에 따라서 그 설명이 되고 그럴 텐데 예를 들어 지금 A의 그 시그마 마이너스면은 시그마 마이너스 앞에 익사이트가 붙고 그리고 왼쪽에 왼쪽에 그라운드가 붙으면은 이게 설명을 할 수 있는 피지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포톤이 오히려 네 흡수가 된다. 그러니까 포톤이 오히려 저게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긴 하지만 포톤이 오히려 나오는 걸로 죄송합니다. 아네레이션 그러니까 그게, 오퍼레이터지만 그게, 포톤이 오히려 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스테이트를 그, n, g랑 네 그쵸. m-1, 포톤의 그거를 그렇죠. 이게 그래서 포톤이고 아톰인 건데, 그, 이게, 이거 두 개, 이쪽은 이, 이거는 이제 1 아니면, 아니죠. 0 아니면 1로 했을 때, 그 포톤 넘버랑 저 넘버를 합쳐서 그 어떤 토탈 넘버를 정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음,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이 두 개는 그거를 이제 보존하는 오퍼레이터인 거고, 아래에 있는 두 개는 그거를 이제 깨는 오퍼레이터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거는 제가 뭐 정리는 안 해왔는데, 그 두 개의 넘버 오퍼레이터를 더해서 어떤 토탈 넘버 오퍼레이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음. 토탈이 어프록시메이틀리 0인데 진짜 0은 아닌 거죠. 그쵸. 그쵸. 네. 오케이, 이제 오케이. 근사적으로는 저 위에 두 개가 이제 0이다. 페이버가 되고, 하지만 사실 아래 두 개도 당연히 살아있다. 사실 아까 클래시컬하게 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도 저 밑에 거를 빼는 게 맞긴 하겠네요. 뭐 이게 똑같은 얘기긴 한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뭐 그 레조넌스가 있냐 그 논쟁이랑 그냥 그 에너지 컨저베이션이나 어느 쪽이든 그 퍼스트 어프록시메이션으로 좀 위에 것만 남길 근거는 되긴 하거든요. 음, 근데 그 아까 그 에너지에 디펜드하는 그 텀을 죽여놓고 가면은 그 에너지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없애놓고 전개를 하면 이제 논거 중에 하나를 잃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좀 상당히 껄쩍지근한 그게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여기도 지금 A랑 이거가 그 페이지가 어차피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로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페이지 돌려서 리디파인을 해주면은 그 이제 그리고 잠시만요. i까지 집어넣어서 아마 리디파인을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럼 해밀토니안이
플러스 이제 뭐 H바는 제가 여기 있는 거를 이제 밖으로 꺼내서 리디파인을 했다고 치고 그 이것까지 통째로 이제 H바 꺼내고 G로 이제 새로 바꿔서 이제 리디파인을 해주면 뭐, 뭐 이제 다음과 같은 해밀토니안으로 뭔가 거창하게 했는데 여기까지 오면서 한 거는 싱글 아톰이 있고 캐비티가 있어서 여기서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그냥 기술하는 해밀토니안인 거죠. 그러니까 되게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이제 많이 많이 잘라서 이걸 온 거고 이거를 뭐 제인스 커밍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목표가 이거는 아니었잖아요. 우리 목표는 그 N 스퀘어 이난스먼트를 이제 가는 게 목표였고 그러면은 우리는 처음부터 N개가 있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 똑같은 이제 과정을 이제 반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캐비티 자체는 이제 뭐 똑같이 돼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다만 아이덴티컬한 이 스캐터러드를 가지고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와 같은 식으로 이제 그 아토믹 파트는 이렇게 될 거고 캐비티 파트도 이제 똑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좀 문제가 되는 파트가 그 아까 이제 이쪽 그 해밀토니안인데 지금 제가 여기서는 이것들을 이 익스포넨셜 파트도 이제 다 죽여놨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K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니지. 앞에 일단 뭐 붙었다 치고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그 이제 텀이 나오게 되고요. 맞나? 그 어차피 독립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모든 아톰들이. 모든 아톰들은 이제 독립적이고 음. 이 일렉트로마그네틱 그 인터랙션을 통해서만 이제 어떤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스폰테니어스 이미션을 하면 그거 자체가 일렉트릭 필드를 만들잖아요. 이제 그거에 의해서만 이제 상호작용을 한다는 지금 어프로시메이션을 하는 그 상황이에요. 어, 그 상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 그러니까 서메이션에?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요 해밀토니안에서 그 전자, 그
어, 되게 되게 나이브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 아톰 때문에 바뀐 전자기파가 두 번째 아톰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가 보이지 않아서. 음, 그래서 저는 아예 다 독립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전자기파도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봤긴 했거든요. 지금 제가 아까 말을 그렇게 했는데 네,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그냥 나이브한 그 설명을 해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이 페이즈 팩터가 결국은 이제 큰 상관이 없는 그 리밋으로 가려고 하긴 하는데 그 리밋에 가면은 어떤 이제 상황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스핀 오퍼레이터들 있잖아요. 시그마를 다 더해서 토탈 스핀 오퍼레이터를 정의를 할 거거든요. 이 페이즈 팩터들은 전부 다 이제 거의 코어런트에서 그냥 우리가 아까처럼 없애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정 하에서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토탈 그 다이폴들의 어떤 익사이테이션 레벨을 똑같이 한꺼번에 다루는데 그 결과적으로 얘를 이제 묶어서 하나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했을 때 실제 상황은 이제 특정 하나가 그 익사이트 되고 디익사이테이션 됐다라기보다는 그것들이 슈퍼포지션으로 기술을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동시에 어떤 이 시스템 익사이테이션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것들이 서로 이제 뭐 조금 애매하긴 해요. 이걸 또 클래시컬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시에 이것들 중에 그 무언가가 이것 중에 n개 중에 m개가 이제 익사이테이션 돼 있고 n-m개가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것들이 슈퍼포지션으로서 이제 시스템이 통째로 이제 움직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게 이제 어떤 코어런트 레짐에 해당을 하는 거고 그 상황에서는 얘들이 어떤 콜렉티브 비헤이비어로 보인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음. 거거든요. 그- 그러면 네. 이 식에서는 그냥 코이런트가 된다라고 가정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건가요? 이 식에서 이제 할 그러니까 거예요. 할 거예요. 코이런트가 된다는 걸. 네. 네,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아니요, 저도 클래시컬하게 그걸 해서 했는데 코이런트 스테이트를 어, 코이런트 스테이트가 된다는 걸 어떻게 보이는지를 제가 몰라서. 근데 제가 지금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지금 제 식을 지금 가져올 수는 없는데 예. 그 제가 여기서 할 때 이거 할 때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그 중간에 아마 일렉트릭 다이폴이 P를 제가 지금 일렉트릭 다이폴이 인시던트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만 유도가 된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었잖아요. 싱글 스캐터러 기준으로도. 예. 근데 실제로는 아웃고잉 하는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에 영향을 받는 셀프 인터랙션 텀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거는 클래시컬로는 계산을 못 한다고 했어요. 그, 그럼, 네. 네. 근데 그거를 강제로 아무튼 존재한다고 해서 값을 집어넣고 그 따라가는 계산이 있거든요. 그- 셀프 인터랙션이 있구나.
그러면은 뭐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되긴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파트만 세미 클래시컬하게 그 셀프 인터랙션, 그러니까 자기에 의해서 라디에이션 되는 거가 다시 영향을 미치는 그 효과를 강제로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은 그 클래시컬에서도 그 퀀텀 이펙트를 계산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것만 주어진다면. 음,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다만 방금 말하려고 하는 그 현상들이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가 클래시컬로 되고 어디까지가 퀀텀이 되는 건지 제가 지금 명확하게 말을 못 드리고 있긴 있어서 좀 이거 죄송한데. 아니요, 아니요. 근데 그런 이펙트도 있다.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하면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쌔션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엄청 헷갈릴만 하네요. 제가 지금 보고 있던 렉처 노트가 이제 뭐 이거랑 몇 개 더 있거든요. 근데 이게 챕터 1에서 우리는 네 가지 어썸션을 꼭 마지막에 할 것이다 하면서 네 가지 어썸션을 하는 게 아까 말한 그 A 스퀘어 텀을 네글렉트 하거나 다이퍼 어프록시메이션 해줘야 되고 그 디스크리트 그러니까 투 레벨 시스템으로 어프록시메이션 해주고 캐비티 들어가고 싱글 파티클 했다가 그 로테이팅 웨이브 어프록시메이션까지 걸었는데 그래서 위키피디아 찾아보면은 싱글 파티클이 그렇죠. 아니 싱글 파티클이고 로테이션 웨이브 어프록시메이션이 들어가 있으면 JC 모델이고 싱글 파티클을 해제하면은 타비스 커밍스 모델이고 TC 모델이고 뭐 싱글 파티클인데 로테이션 웨이브를 해제하면 라비 오실레이터고 뭐 멀티플인데 로테이션을 안 하면 뭐 디케 모델이고 근데 그게 막뭐 허버드 모델 이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좀 히스토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처음에 얕잡아 봤거든요. 그, 이거 그냥 그래듀에이트 퀀텀 메케닉스 같은데 하고 이제 들어왔다가 지금 일주일에 하루씩 보고 있는데 그 뭐 하여튼 네 아직 아직은 그 수렁에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 좀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지금 이거랑 이거 이렇게 팩터가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정의를 하면은 J로 할까? 아니 S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거로 이제 정의를 하고 그리고 얘는 뭐 SG로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뭔가 그 S라고 하는 그 스핀 연산자로 정의된 것 같이 이제 나왔는데 그 저 S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스핀 상태에 대해서 지금 가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IL이라고 이제 그냥 뭐 그냥 그대로 쓴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아니, 일단 이거는 제가 뭐 리파인을 해보기로 하고 그냥 심플하게 하겠습니다. 그 모든 이 연산자를 제가 스페시픽 제의를 하나 뽑아서 그냥 리디파인을 한 다음에 곱하는 식으로. 그러면은 제의는 진짜 이거 텀까지 사라진 걸로 나올 거고 나머지 텀들은 exponential 마이너스 i와 같은 식으로 나올 거고 이제 j는 픽스고 i는 쫙 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놓 그러면 제가 방금 정의에 따르면 얘는 이제 exponential i k와 같은 식으로 이제 다 바뀌어져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그러니까 컴플렉스 페이지를 돌려서 리디파인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허용이 될 거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그 코어런트 컨디션을 이제 걸어서 전부 다 0으로 1로 날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방금 원래 그 제 머릿속에는 아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를 이제 꼴을 만들어서 그 통일성 있는 그거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지금 아까는 제가 정리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조금 머릿속에서 그렇게 예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조금 우악스러운 방식으로 일단 그거를 리디파인을 해서 제가 스페이셜 디멘션이 D랑 내정했을 때 1보다 매우 작다라는 조건을 하면은 저 페이즈 팩터는 이제 네글리지블한 이펙트를 갖게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이제 S라고 안 하고 많이 쓰는 표현으로 이제 G라고 정의를 하고 또 서메이션 오브 마이너스 플러스로 정의를 하면은 와 같은 식으로 이제 다시금 이제 멀티플 그런 다이폴들이 있어도 마치 콜렉티브한 하나의 것처럼 이제 움직이는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이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 세팅이에요.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 세팅이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더 언급을 할 건데 이거는 제가 그 유도 없이 할게요. 오픈 퀀텀 시스템 혹시 좀 보신 적 있나요? 오픈 퀀텀 시스템 그 우리가 이제 제가 그냥 식을 그냥 적을게요. 그냥 그 딱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하이젠베르크 이퀘이션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잖아요. 로는 이제 덴시티 매트릭스고. 근데 우리가 그 얘가 지금 아톰이고 얘가 그 필드고 얘가 이제 인터랙션인데
제가 만약에 이제 그 캐비티에 있는 상태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나올 거냐면 내 스테이트는 저 J라고 하는 연산자는 SU2를 이제 만족을 하기 때문에 J, M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그 스핀 그 아이겐 스테이트와 같은 상태로 이제 주어지게 되고 원래는 여기에 이제 포톤 스테이트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에 대한 정보는 이제 어떤 averaged out 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그노런트한 상태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파셜 트레이스를 쫙 취해줘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 이런 이퀘이션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 이것까지는 똑같은데 이 H랑 그 로도 전부 다 어떤 이제 파셜 해밀토니안 파셜 덴시티 매트릭스에 해당을 하고 플러스 그 아마 이거를 제가 뭐 리우빌리안이라고 했던가 이거 통째로 리우빌리안이라고 했던가 그렇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이제 추가 텀이 붙게 됩니다. 이게 사실 백그라운드를 고려를 한 거네요, 그냥. 그쵸? 그러니까 맞나요? 백그라운드를 고려해서 이 파트랑 이 A라는 연산자를 전부 다 이제 한 대 쓸어버리고 JG랑 J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걸로 바꿀 수가 있다. 아, 이거는 그 뉴트리노 공부 조금 할 때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 그냥 식은 갖다 쓸게요. 이거는 이제 네네. 감마는 그냥 어떤 이제 잘 구하면 되는 그 어떤 디케이 레이트 같은 거고 와 같은 식으로 이제 식이 나온다. 로는 지금 이거에 대한 것들만 만든 이제 덴시티 매트릭스고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거 다이아고날 파트에 대해서만 이제 구해보면 그게 그 probability 어떤 이제 그 다이아고날 파트에 대해서만 구하면은 그 그게 어떤 probability density의 파트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양상글이 있을 때 그러면 그 로가 이렇게 된 거에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방정식을 우리가 이거는 그 SU2 알지브라 만족하니까 레드 오퍼레이터 그 관계식 써서 해보면은 다음과 같은 거를 구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말하면은 얘는 똑같은 J인데 M이 플러스 1인 상태에서 M인 상태로 이제 내려오는 그 자기로 이제 이미션 되어 오는 그 레이트에 해당을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붙은 거는 반대로 내가 더 낮은 스테이트로 이제 이미션 해갈 그 레이트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이쪽이 이제 어떤 레이트 오브 이미션에 해당을 하는 건데 얘는 자세히 보면은
마이너스는 이제 뭐 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이거에 해당을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냥 뭐 계산 이건 하면 이제 결과인 거고. 그럼 우리가 J가 n분의 2라고 하면은 m은 플러스 아니지 n분의 1에 2분의 n. 요즘 자꾸 그 영어로 말하다 보니까 n 오버 2라고 부터 마이너스 n 오버 2까지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언제 최대가 되냐는 거죠. m이 0일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가운데서. 그럼 이거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이 통째로가 n 4분의 n 스퀘어. 여기는 n.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뉴메리컬하게 한 거고 그 제대로 구하려면은 아날리틱하게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프로xi메이틀리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 그 경향성을 보면은 처음에 내가 fully excited 돼 있는 스테이트. 근데 m이 마이너스 n 오버 2면 네. 제로 아니에요? 아, 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잖아요. 그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잠시만요. n이 마이너스 2 나오면 마이너스 2분의 n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네. 아, 그러니까 마지막 그 한 끗 제가 좀 잘못 한 썼. 끝. 네. 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서 떨어질 때는 그 레이트 n의 비례를 해서 우리가 예상하는 그대로인데 그러면 우리 예상대로라면 여기서도 n의 비례를 하고 여기서도 n이고 쭉 그냥 가야 되는 게 이제 어떤 코헤런트 하지 않은 케이스에서 예상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어디선가 n 스퀘어로 후두둑 이제 그 바닥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시점이 존재를 하더라. 그래서 여기에 제가 그 아날리틱한 그림이 있는데 잠시만요. 그거를 여기 있나? 그림이? 이거는 제가 이걸로 보여드리는 게 낫겠어요. 이제 그 솔리드 라인은 이제 어떤 어프록시메이션 걸어서 세미 아날리틱하게 구한 거고 나머지는 이제 뉴메리컬하게 구한 거거든요. 보면은 그 어떤 그 특정한 순간에 이제 픽을 딱 치면서 이것들이 이제 쫘라락 하고 그 인텐시티가 쫙 올라가면서 우수수 떨어져 내리는 그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그런 이제 양상이 예측이 됐고 실제 어떤 옵틱스 실험에서 관찰이 됐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심플한 슈퍼 레디언스 예제인 것 같거든요. 저도 지금 사실은 여기에 이제 그 세미 아날리틱하게 보이는 그 식도 구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거는 시간이 없어서 준비는 하진 않았고 오늘 사실 그것도 좀 길긴 해요. 그것도 그렇고 아까 그 어느 정도 n 스퀘어 보여주는 것만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그 고동 예측은 되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그렇죠. 예, 좀 불안하지만 일단은 여기까지라도 이 그림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단은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좀 문제가 하나 있긴 하거든요. 슈퍼 레디언스 조건을 만들어도 처음에는 안 일어나요. 근데 이게 물론 이 어차피 많이 모아놓으면은 디케이 하겠지만
확률 싸움이잖아요, 전부 다. 제가 오늘은 이제 그 뭐 슈퍼 레디언스 뉴트리노 레이저 이것까지는 제가 말할 시간이 없어서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이제 가져오진 않았는데 그게 설령 리얼라이즈가 된다 해도 그거거든요. 기다리다가 마치 케찹 짜듯이 한 번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와바박 나올 것이다. 근데 이 케찹을 나오는 순간이 언젠지는 아예 모르는 건가요? 예측은 할 수 그러니까 있죠. 그 에버리지 한 타임이 있긴 할 것 같은데. 그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타임 이미션 그게 그건 건가요, 이게? 이게 지금 이제 그 이거거든요. 음. 캐릭터리스틱 타임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캐릭터리스틱 타임이라는 건 꼭 지켜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아니 뭐 사실은 되겠죠. 이게 왜냐하면 한두 개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음. 통계적으로 그 근처에서 되긴 할 텐데 그 예를 들어서 뉴스인으로 레이저다 그러면은 실험을 설치해 놓고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로 만들어 놓고 됐다고 쳐도 될지 안 될지도 확실치 않지만 반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이제 슬슬 뉴트리노가 와바박 쏟아질 때가 됐는데 하고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난점에 대해서 저자 본인들도 언급을 해놨더라고요. 음. 이게 슈퍼 라디언트 한다 해도 기다려야 된다.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그 또 관련해서 읽은 페이퍼 중에 슈퍼 라디언트 인터랙션이라는 페이퍼가 있었거든요. 그 이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래 보고 있던 페이퍼가 이거 뭐 이제 그것도 그 안에 익사이테이션 그 스테이트라던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뭐 이 사람들은 이런 스케일링 로가 달라져서 이게 딱 올라가는 그 점을 잘 찾으면은 우리가 좋은 타겟을 디텍트 타겟을 만들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뭐 여기서도 보이지만 이제 그 토탈 크로스 섹션 보면은 좀 이 디텍 사이즈 컨트롤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으면은 올라가다가 또 떨어져 버리는 이런 양상도 있고 해서 조금 어떻게 쓸지 어떻게 될지는 좀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다. 뭐 그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스프레디언트가 일어나면 계속 다 에미션을 하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인터랙션 그러니까 디텍션 파트에 관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 그렇다면. 이미션은 이미션은 이제 만약에 잘 구현이 됐다면은 한번 그러니까 이게 그 n에 가까이 가잖아요. 만약에 그 뭐 이거는 이제 노테이션을 m이라고 하긴 했는데 이 m이 0에 가까워지는 그런 그런 이제 순간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제 확 인핸스가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이제 처음에 이런 뭐 그것도 가능하지만 이런 이퀄 슈퍼포지션 스테이트를 준비를 하면은 비슷하게 거동을 한다라고 일단은 본인들이 계산했다라고 하거든요. 저도 이제 앞쪽만 읽어보고 뒤쪽 어펜딕스에 계산 다 해놔서 그쪽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뭐 그런 그 이니셜 스테이트 준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니셜 스테이트 그래서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왜냐면 그 로테이셔널 슈퍼레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잘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축적이 되거든요. 만들어진 게. 축적이 되면 어떤 보존익 이네스먼트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네, 그쵸. 그래서 제가 봤던 페이퍼 중에는 이제 슈퍼레디언트가 일어나서 액시온 파티클을 만들어내는 건데 주변에 그러면 이제 그게 그 모드가 수소 원자처럼 수소 원자 구름처럼 이렇게 분포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S1 그 P1 P0 S0 P0 P1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가 돼 있어서 그 안에 이제 네, 이렇게 스핀 제로 슈퍼레디언스가 아마 제가 말하는 것 같은데 어, 어쨌든 제가 이야기로는 거기에 이제 좀 축적이 돼서 많아지면은 또 더 많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걸로 이해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신 거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음, 그래서 축적이 안 되나 하고 여쭤봤습니다. 자꾸 계속 그 이니셜 컨디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왜냐면 축적이 되면 이니셜 컨디션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걔만으로도 어쨌든 음, 이게 좀 인해수가 그거는 되는 거니까. 지금 제가 이제 본 상황에서들은 아톰들이 있고 아톰이 이제 여러 개가 있고 캐비티 혹은 그냥 인바이러먼트가 있는 거잖아요. 네. 방금 제가 이제 저도 그 복잡한 논의에서는 유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레퍼런스를도 그냥 해서 캐비티 가정 당연히 넣고 했는데 왜냐면 아마 양자공학 세팅에서 캐비티가 거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캐비티 QED 뭐 이런 소리도 하는 거 보면은. 근데 어찌 보면은 그 로테이셔널 뭐 블랙홀이 있고 얘가 캐비티에 해당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얘가 슈퍼레디언스에서요? 이 그 스칼라 블랙홀. 필드 네. 그러니까 여기 포톤들이 사실 모드가 계속 쌓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션이 될 때마다. 네. 근데 그거에 대한 효과는 지금 이제 그 안 보고 나는 일단은 아톰들이 이것만 보는 대신에 이걸 오픈 퀀텀 그 다이나믹스 그러니까 그런 다른 이제 린드블라드 이퀘이션을 통해서 기술을 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것만 보는 린드블라드 이퀘이션으로 지금 기술을 하고 있는 거긴 한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그냥 다시 돌아가서 n 그라운드 플러스 n 마이너스 1 excited 하면은 얘가 어떤 n 스테이트인 거고 n 마이너스 1 n 플러스 1 해서 물론 이제 ground excited 말고 이거가 실제로는 그 m이 돼야겠죠 m 아까 그 m은 2분의 n에서 마이너스 2분의 n 사이에서 움직이는 이것들을 놓고 해서 보면은 그 보존이 인했으면 효과가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지금 들어요 갑자기. 음, 근데 다만 제가 방금 한 상황에서는 로테이션 로테이셔널 웨이브 어프로크시메이션 했다라는 거는 이 서브 공간에서만 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m이 이제 2분의 n부터 마이너스 2분의 n까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저 보존익 인해스먼트 효과를 보기가 더 쉬울 수도 있죠.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그리고 사실은 오리지널 디캠 모델은 제가 알기로 로테이션 웨이브 어프로크시메이션을 안 걸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간 넘버 컨저빙 하지 않는 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파트까지도 고려를 할 텐데 이거를 고려했을 때 그러면은 막 그런 효과가 보일지 지금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NLM. n이 정해지면 L은 0부터 n까지 됐던가요? 네. 그게 마이너스 1부터 10까지. 얘가 n이라고 치고 토탈 포텀 플러스 익사이테이션 넘버를 n이라고 치고 이 안에서 그 j가 l이고 m이면 뭔가 맞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 음, 또 j가 익사이테이션 될 수 있는 거는 포톤이 아예 없을 때 최대 익사이테이션이 되는 거니까 그 토탈 넘버 이 넘버랑 이게 상한이 걸리잖아요, 각 모드에 대해서. 그러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보면서 느낀 거는 좀 뭐라 해야 되지? 그 보조 이네스먼트를 세팅하는 느낌이랄까요? 음, 왜냐면 한 스테이트로 쭉 몬다가 이제 오늘의 결론처럼 저는 지금 들렸어가지고 음. 아 그러면은 저는 좀 계속 이걸 하고 있으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아 보조 이네스먼트 일어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유트리노를 생각을 하게 되면 걔는 페르미온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네스먼트가 일어나는 게 아닐 텐데 근데 그거는 그 프로포저는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 안 된다는 주장도 있고, 그래서 그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서. 근데 저는 지금 그게 좀 관심이 가긴 해요. 그러니까 방금.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랑 그거랑 분명히 어떤 포멀리즘을 공유를 할 텐데, 음, 양자 음. 광학에서 얘기하는 포멀리즘이랑 로테이셔널 슈퍼라디언스랑. 근데 저도 잘은 몰라서 근데 어쨌든, 그냥 아, 죄송해요. 이 에너지가 그냥 로테이션 하는 에너지 때문에 이 슈퍼 레디언스가 생긴다. 이 정도까지밖에 딱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SU2 알지브라에서 온 거고, 음, N은 조금 애매하지만, 여기도 그 이 서버 공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다이나믹스는 SU2 알지브라로 기술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리밋을 취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딱, 그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보존 이네스먼트 일어난다 했는데, 보조 이네스먼트 일어난다 했는데, 옵티컬 슈퍼 레디언스는 세츄레이션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보즈 이네스먼트에서 막, 저는 잘 모르는데 뭐, 콘스트레인트 줄 때 슈퍼 라디언스 인스테빌리티 뭐 이런 걸로 주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 이렇게 하면 블랙홀이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졌으니까 컨스트레인트 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지나가다가 이제 찾은 슬라이드긴 했는데 그, 어, 뭐 이런 스피닝 블랙홀은 언스테이블.
한번 저 그림 있나 한번 혹시 이거 좀 이해를 하시나요? 저 아니요. 그냥 거의 야리는 수준. 음, 뭐 이거를 결국 그거를 뺏어서 블랙홀이 빠르게 돌면 안 된다. 음. 어쨌든 스핀, 그러니까 스핀 프리퀀시에 그걸 하는 것 같네요. 그 프로포셔널 해서 너무 빠르면 안 된다고. 이게 그래비테이션 웨이브 이미션은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쿼드라폴이 돼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보존이 클라우드가 있으면 쿼드라폴이 될 수 있나? 뭐 그런 식으로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네 그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비테이션 웨이브 에미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션이 그러니까 그 클라우드가 있고 그게 이제 회전을 하게 되면 어쨌든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퍼터베이션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제 그게 그래비테이셔널 웨이브 에미션이 된다라고 이제 하는 것 같고요. 뭐 저도 그냥 이렇게 가다가 본 거라서. 임팩트 오브 뭐 포멀리즘 얘기는 뭐 저쪽에는 없는 것 같긴 한데 별로. 있는데 못 알아보고 있는 걸 수도 있지만 예, 그럴 것 같아요. 어, 어, 음, 관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잠깐 이쪽은 제가 나중에 혹시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아니면 뭐 과거 뭐 하여튼데 좀 담아둬야 될 것 같은데 마음속에 해결 과정. 네, 뭐 저도 그 뭐 논문 하다가 비슷한 거를 찾게 되면은 쉐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뭔가 뭐 하다가 만 저 느낌도 있는데 한 번 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해도 될까요, 이거? 아이, 저야 감사하죠. 요새 너무 재밌게 듣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일단 녹화는 중지하겠습니다. 네.